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업 직무를 지원하려고 좀 공고를 보다 보니까 B2B 영업, B2C 영업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영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집어서 B2B 영업이 좋은가요? B2C 영업이 좋은가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일단은 제가 B2B 영업 걸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업 한번 지원해 보고자 이렇게 마음 먹으셨는데 뭐 기술 영업이니, 국내 영업이니, 해외 영업이니, 영업 관리니, 뭐 B2B 영업이니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뭐 영업 기획, 영업 지원 이런 것까지 나와버리면 취준생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회사마다 해당 직무를 부르는 명칭이 이제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일일이 JD를 보면서 원래 이해하는 게 합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시간 효율화 측면에서 굉장히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어떤 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를 제가 해봤는데 저는 일단은 B2B, B2C로 좀 나누라고 권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B2B를 추천드렸는데 한번 오늘은 B2B와 B2C 뭐 세부 분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리고 왜 B2B를 좀 추천하게 되는지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에서 이제 B2B, B2C로 딱 가르고 나면은 자기소개서를 이 둘을 뭉쳐가지고 다르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먼저 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제가 딱 두 회사를 먼저 봐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뭐 술 좋아하시는 분 많죠? 하이트 진로 담당자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하이트 진로 담당자는 국내에서 좀 일정 권역을 맡아서 그 권역 안에 있는 마트나 뭐 슈퍼 같은 데 맥주나 소주를 납품하는 일을 하겠죠. 이렇게 유통 채널을 상대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이 술을 소비하는 술집이나 음식점에다가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유통 채널이나 술집이 전국에 펼쳐져 있으니까 여러 지사들을 만들어서 그 지사 안에 영업을 사원을 뽑아가지고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하이트 진로 영업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영업 담당자라고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차에다가 2차 전지 배터리를 좀 납품한다고 좀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현대차의 구매 담당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맞춰서 우리 회사 생산팀한테 이제 제때 일정에 맞춰서 만드는 거 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납기에 맞춰서 고객사에게 인도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하겠죠. 이 두 회사 바라볼 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국내 영업이라고 불리는 직무 두 개예요. 근데 업무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거 좀 눈치채시겠어요? 만약 이 두 개를 같은 분류로 놓고 본다면은 그에 필요한 역량이나 성격을 뽑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겠죠. 상대하는 고객이나 영업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하이트 진로는 B2C 회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B2B 회사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하는 B2C와 B2B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볼게요. B2C는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유통 채널 담당자를 상대해야 되는 그 소비재 업종의 영업 담당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리점이나 가맹점 같은 거를 상대해야 되는 뭐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데의 영업 관리자.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 직접 접점인 유통 채널. 내가 유통 채널인 거야. 뭐 마트나 백화점 영업사원인 거야. 그 다음에 판매 채널의 영업 관리자. 직접 내가 프랜차이즈 점포 매니저야.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 세 개가 상대하는 고객이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소개서 쓸 때는. B2B는 어떻게 되냐? 원재료 업체는 어딘가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냐, 원재료를. 그 원재료 업체의 담당자. 예를 들면 뭐 철강, 시멘트, 석유화, 구리, 아연 이런 것들. 이것의 영업 담당자. 그리고 또 완성품 제조사에다가 납품하는 우리가 벤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품을 납품해. 엔진 같은 거 납품한 현대모비스 이런 분들을 말할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주를 하는 용역 제공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컨설팅사, 자산운용사, 시설관리사 이런 것들을 제가 B2B로 엮거든요. 이것도 좀 자기소개서 쓰는 방이 좀 비슷해요. 이분들끼리.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B2C나 B2B로 이렇게 묶인다고 해도 업무가 다르고 좀 약간 만드는 제품 같은 게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지만 그래도 이 둘로 분류하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자기소개 써진다. 왜 그러냐? 이제부터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둘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이거 좀 궁금한데 도PD 혹시 B2C와 B2B의 결정적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상대하는 고객? 좋아요. 여러분 뭐 C랑 B 얘기하면서 뭐 커스터머 대하는 게 뭐 B2C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B2C 역시 커스터머가 아니라 유통채널, 대리점, 가맹점 상대하는 거니까 사실은 회사 상대하는 거거든요. 사실 고객은 어차피 회사 대 회사예요. 애초에.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적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이게 있어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은 B2C.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고객한테 연락이 와서 고객에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서 주문이 와서 만들기 시작해서 그거를 제공한다. 저는 그러면 그걸 B2B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사실 B2C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에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넘쳐나잖아요. 솔직히 차이 없잖아요. 여러분 편의점 가셔가지고 음료수 마실 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2-3명 가시면 2+1, 1+1 고르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포카리 세트 먹을 거야 하고 집으시는 분 많이 없잖아요. 그죠? 비슷한데 이온 음료니까 2+1 골라야지 이렇게 가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B2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접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을 미친 듯이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고는 쌓이게 되는데 재고가 미친 듯이 쌓인 상태에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영업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왜 못 팔아와? 이런 식으로. 그래 버리니까 당연히 너무 영업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프로모션 같은 거 안 하면 우리 제품이 팔리질 않는 상황인데 이거를 뒤에서 막 압박을 넣어. 근데 심지어 거기다가 내가 우유 회사라고 생각해봐요. 유통기한이 4일이야.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막 압박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식품도 힘든 거고요. 근데 B2B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고객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아도 되는 뭐 볼트나 너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B2C처럼 만들어 놓고 팔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휴대폰 칩셋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철강 냉연제 같은 걸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칩셋 같은 경우에는 어떤 휴대폰에 들어가냐에 따라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스펙도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 자성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강도가 약해야 되냐 구부러져야 되냐 두께가 10mm냐 20mm냐 너무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미리 만들어놔도 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객이 주문하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창고 재고가 아무래도 B2C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고객이 안 가져가는 건 불량 재고로 쌓이니까 만들질 않기 때문에. 물론 B2B도 밀어내기 있어요. 물론 B2B도 영업시장 압박이 있어요. 그러지만 B2C가 좀 더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밀어내기와 영업시장 압박이 더 심하다. 제가 그래서 B2C보다 B2B 영업이 상대적으로 압박이 적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B2B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 얘기를 드려요. 사실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나 또 물어볼 건데 우리나라 혹시 B2B와 B2C 기업의 비율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해보세요. 도PD 몇 대 몇? B2B 2대 B2C 8? B2C 8? 네. 아 너무 B2C에 쌓인 삶을 살았군요. 이거는 서로 저희가 말을 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말 맞췄으면 저렇게 바보 같은 말을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도PD. 일단은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시면요. 놀랍게도 진짜 99대 1 얘기 나와요.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출처가 좀 불분명하고 기준도 좀 애매해서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5인 기준 25만 개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내심 추론하는 게 95대 5 내지는 9대 1. B2B가 95 또는 9예요. 저는 어쨌든 B2B가 많은 건 인정하는데 그 비율 자체가 뭐 99대 1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압도적이다. 거의 9대 1 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B2B가 압도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전체적인 회사의 비율을 놓고 보면 B2C 기업이 좋은 회사가 있을 비율은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B2C란다는 건 회사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B2B 기업 자체가 B2C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비율이 아니라 숫자 자체 좋은 회사가 있을 숫자 자체가 B2B가 조금이라도 많을 거다. 훨씬 많을 거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9대 1이니까 뭐 훨씬 많겠죠. 좋은 회사의 확률은. 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량에서 B2B가 좋은 회사가 많기 때문에 B2B 좀 써달라 제발. 왜냐? 여러분들 B2C 같은 거 이름 다 아니까 쓰는데 B2B는 여기는 싫어. 관심 없었던 업종이라고 안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합격 확률도 B2B가 꽤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B2B 영업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하나는 말씀드릴 게 있어요. B2C가 전국지사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뽑는 인원수가 B2B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B2C로 회사 그 레벨을 올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2B 영업 지원하자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만드는 B2B는 물건을 미리 쌓아놓고 파는 B2C 영업에 비해 재고 압박이 덜하다. 그러니까 B2B 추천. B2B 회사가 B2C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좋은 회사의 절대량이 많다. 그래서 B2B 추천. 알겠죠? 여러분 관심 없어서 어려워서 B2B 영업 피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에 B2B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신 뒤에 그 B2B, B2C 갈라가지고 준비하시고 B2B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